안녕하세요. 다윈의 위험한 생각을 번역한 신광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니얼 데니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다윈의 혁명적 생각에 대한 혁명적 생각이라고 이제 그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다윈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니얼 데니스의 생각은 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천서 끝쪽을 제가 좀 옮겨왔는데요. 2016년에 세상을 떠난 마빈 민스키는 데니스를 이렇게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자, 지구를 대표해서 외계인하고 지적 대결을 펼쳐야 할 사상가를 선발을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데니얼 데니스를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여기에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대체 지구의 데니스 누구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외계인이 그들의 저서를 알아보려고 할 때 지구인들이 그 외계인을 이기려면 지구인을 위해서 숨겨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다. 이 역작에는 데니스의 이전 저작과 이후 저작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철학자로 화려하게 환생한 다윈을 만나보시라. 정말로 번역을 하고 싶었던 책이고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니얼 클레멘트 데니,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시고 터프트 대학 이제 교수이셨고 터프트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센터 소장도 하셨고 심리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이자 이제 생물철학자이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1970년대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것의 존재도 거의 모를 때 컴퓨터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의 방에 이제 쳐들어가서, 비유적인 표현으로요, 정통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하셨던, 정말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모든 것을 배우셨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윈의 위험한 생각의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1은 중간에서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생물학에서의 다윈주의적 사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3는 마음, 의미, 수학, 도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파트 1, 2, 3를 굉장히 절묘하게 이제 나누어 놓으셨어요. 중간에서 시작하기라는 것에 이제 이 부분들은 그 다윈의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데니 선생님께서 하시면서, 그 다윈의 그 전략에 따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갖춰진다라는 것을 이제 중간에서 시작하기라는 파트 1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는 우주 피라미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주 피라미드는 이제 만능산에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 피라미드를 옛날에는 꼭대기에 신이 이제 갓이 이제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질서와 설계가 점점 이쪽으로 옮겨간다라고 다윈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갓이 그 모든 것, 중간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창조를 했다고 믿고 있었죠. 근데 이 우주 피라미드라는 것을 전복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서 시작하기잖아요.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물학에서의 다윈주의적 사고는 이 아래쪽을 이제 부식시키면서 다윈주의적 사고로 옛날의 사고를 전환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마음, 의미, 수학, 도덕은 이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옛날의 다윈주의적 사고로 전복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도도 정말 절묘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윈과 데넷의 전략을 봅시다. 그 데닛이 깨달은 다윈의 전략은 중간에서 시작한다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우주 피라미드도 중간에서부터 공략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떤 과거, 즉 태초, 기원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기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윈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닛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피라미드도 이 설계와 질서 중간에서부터 공략을 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이게 2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공략을 하고 이게 이제 3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닛이 깨달은 다윈의 전략은 시간적으로도 세계관적으로도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그런 데닛의 전략은 뭔가 하면 정말로 끝까지 관철하는 거예요. 끝까지 관철한다. 우리가 지금 다윈 시대보다는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도 다윈의 아이디어를 기원 근처까지 한번 관철을 해본다. 끝까지라는 것이 데닛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데닛이 얼마나 이제 집요한 사람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끝까지 관철을 합니다. 네. 데닛이 축약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은 뭔가 하면 종이 분화되는 과정은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자연 선택 과정은 알고리즘적이긴 하지만 무목적적이고 점진적이다. 라는 게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현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원까지도 내려가 보고 우주 피라미드를 아래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위쪽도 허물어 가지고 다윈의 생각 그 다윈 이후의 생각으로 완전히 전복을 시켜버리고 이제 이 책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윈의 생각은 오해의 여지 없이 만능산, 유니버설 엑시드라고 이제 하는 것을 닮았다. 모든 전통적인 개념들을 부식시킬 뿐 아니라 먹어치운 자리에 혁명을 겪은 새로운 세계관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옛날의 주요 지형지물들은 여전히 인식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윈의 생각은 그 알고리즘으로서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무지,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것에 점진적인 과정이 목적이나 마음을 가진 것들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윈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정제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능산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어떤 상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든에는 만능산을 담는 모든 용기들도 포함이 되죠. 근데 만능산을 용기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가 녹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기가 이제 있던 테이블도 같이 녹을 거고요. 테이블을 지탱하던 다리도 녹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바닥도 녹을 거고요. 자, 그래서 만능산이 한 방울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은 다 녹아가지고 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무시무시한 물질이죠. 그런데 다윈의 아이디어를 만능산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자, 왜 그런가? 다윈의 아이디어가 그 한 방울 딱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론,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종교 등에서 다양한 뒤집기가 일단 부식을 시키고 이제 다윈식 생각으로 뒤집기가 이제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윈의 생각하고 관련된 논쟁들은 다윈이 이제 생물학자였으니까요. 대부분 그 생각하고 그로 인한 혁명을 생물학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한다라고 데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윈의 생각은 무엇을 녹였는지, 즉 뒤집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닛은 그 굉장히 특이한 생각 도구들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데닛 선생님의 그 문법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책을 읽으실 수가 없어요. 뇌가 데닛 선생님의 문법 쪽으로 좀 말랑말랑해지면은 다윈이 종분할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다윈의 아이디어는 어떤 건지 좀 음미를 하고 다윈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탐구 방식들이 변혁이 되고 세계관도 전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위한 준비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작은 목차가 4개 정도 있어요. 새로운 관점들을 유지시킬 도구하고 개념들 좀 알아보고 다윈의 위험한 생각은 왜 위험하고 불편한가, 마음은 먼저 생겼나 나중에 생겼나, 다윈이 하려고 했던 거, 보유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